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가 10년 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서운함을 토로했었죠. 해당 인터뷰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딸 정유라 씨를 통해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요. 의도치 않게 그분 곁에 간 것을 후회한 사람이 됐지만 재심과 고발 강행은 곁을 내주신 대통령님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현재는 지금 삭제된 상태라고는 하는데 정유라 씨 딸의 SNS를 통해서 옥중 편지를 잠깐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네. 어떤 이유로 편지까지 쓴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서원 씨와 정유라 씨의 처지가 지금 아주 공공한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도 최근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뭔가 도움을 받을까 하고 아마 인터뷰에 응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인터뷰가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한다는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네. 그게 상당히 아마 좀 글쎄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마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다시 이제 재차 지금 이렇게 행동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최서원 씨의 문제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도운 거 그거야 뭐 개인 간에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러한 권력을 이용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저렇게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가까이 갔기 때문에 문제였다. 이런 걸로 지금 문제의 본질을 지금 호도를 하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굉장히 아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하는 동안에 당시에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성태 의원이 도착을 하셨네요. 예. 그때 국정농단 특위 맡으셨었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뭐 이름은 최서원으로 개명을 했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이유에 대해서도요. 병원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뭐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나 이제 자식 사랑이나 특히 손주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 손주가 또 잘 크길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그마한 경제적 도움이라도 이제 딸에게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정유라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옥중에서도 저런 각별한 이제 부모의 그 마음을 네. 이제 그 편지 내에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신의 일부 후원금이 그 보강금이 이제 구치소로 들어오면 그걸 다 일부 이제 가족들이 쓸 수 있게 가족들에게 보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도 제가 이제 그 2017년 그때 친술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본인이 지금 수감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현장 국정조사를 나갔었어요.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나시죠? 예. 근데 국정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본인한테 그때 좀 상당히 본인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이렇게 뭐 좀 질의를 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교도관 뭐 도움도 없이 그냥 나 들어갈래요 그러고 그냥 그때 현장 국정조사장을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나가버리셨나요? 뛰쳐나가더라고요. 예. 저는 그 단면을 보면서 물론 그 전에도 뵀습니다만은 저러니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감당을 했겠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앞에 최태민 또 전 목사님의 딸 막 그런 또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최순실 씨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당한 친분은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망친 그런 사상 결정적인 요인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옥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미안함, 사죄 이거는 뭐 자신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가슴 속에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참 박근혜 대통령 입장도 이 기사를 보면은 저 내용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네. 안타까운 심정이죠.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의원은 최서원 씨의 첫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번 편지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은 없다고 합니다. 진실은 가둬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이었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진실은 가둬지지가 않아요. 뭐 그러진 않지만은 어떤 진실은 내가 포장한다거나 그래서 그게 묻혀지는 게 아니고 진실은 그냥 드러납니다. 제가 대통령을 도와주고 대통령 일을 옆에서 거들어준다 해서 어떤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되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저 말이 참 뼈있게 들리는데요. 박창환 교수님,
그러니까 뭐 도와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라면 후회할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저렇게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권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처신이 참 조심스러워야 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관여하고 있고 또 도와주고자 했던 그분의 어떤 명예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유혹들이 많잖아요. 권력 예. 주변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최소원 씨의 그런 행동들이 뭐 사상 초유의 국민들을 얼마나 충격에 빠뜨렸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대통령 뒤에 호가호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면 그 정도로 우리가 국민들이 놀라지도 않았어요. 호가호위 정도가 아니라 마치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 국민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충격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네. 그 참담함을 갖다가 사실은 탄핵과 로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런 역할로 마치 대통령을 꼭두가시처럼 조종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졌다면 이거는 그 대상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참여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 국민들이 느꼈을 그 참담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자가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뭐 본인이 신뢰했으니까 믿고 따랐으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도 같이 진 거지만 네. 그것을 정말 두 눈 뜨고 지켜봤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어야 됐다는 말 당연한 얘기고요. 그건. 예.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걸 넘어서서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국민들의 상실감, 그 황당함, 그것에 대한 사과도 저는 평생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듭니다. 네. 편지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죽기 전에 뵙고 죄송했노라, 용서해달라 전하고 싶었는데 이미 늙고 병들어서 다시 뵐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고요. 김성태 의원님, 네. 지금 10년 넘게 이제 수감이 되어 있고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뭐 용서를 구하고 뭐 이런 모습 뭐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마 이제 뭐 지금 받은 행위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형을 이제 전부 만기 복역하고 나오면은 또 뭐 본인이 살아 있으면은 또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고령이고 최순실 씨 자신도 고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죄의 어떤 그런 마음만 자기가 간직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 옥중 서신 안에는 자신이 오랜 이제 10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다 병들고 지쳤다. 예. 나 좀 빨리 좀 이제 그 참여해달라. 사면을 좀 시켜서 날 좀 풀어주라. 이런 호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늙고 병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절절한 내용도 이제 담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깜빵 생활을 하면서 또 낙상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예. 뭐 다치고 그랬어요.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병원비 구상권 지금 청구까지도 오니까 그걸 감당도 그 딸의 이제 정유라가 그걸 담당할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이리저리 어려운 내용을 그 옥중에서 장문의 서신을 갖다 딸 정유라를 통해서 이게 공개했다는 것은 네. 정말 어렵고 힘든 처지니까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좀 풀어주고 또 나를 또 과거에 생각하는 사람들을 또 나한테 좀 영치금 보내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일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예. 그런 호소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한 내용.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게 독일 내에서도 퍼져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이나 어디서 제가 살 수 있을 지경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 목숨이나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해서. 예,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최서원 씨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 순간이 있냐라고 했더니 아예 만남 자체,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그 정도로 본인에게는 인연도 아니고 악연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은 있어요. 최서원 씨가 본인이 만약에 뭐 소위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예.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만난 거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한 것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나고 안 만나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어도 본인이 그냥 좋은 친구 관계로 그리고 뭐 필요할 때 약간의 조언을 하는 정도로 끝났다고 하면 예.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겠어요? 근데 저는 최성훈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자기 정당화를 하기 위한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네.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본인이 나중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행동을 일반인으로서 개입하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지냈다면 문제가 됐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자기의 처신 이런 부분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멘트가 아니겠나, 발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어쨌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섭섭했다. 3, 40년 정도 신뢰를 갖고 도왔는데 한순간에 심부름꾼으로 폄하하는 게 비수를 꽂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사심 없이 도우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폄하받는 기분이었다. 이런 것 같아요. 글쎄 뭐 저 말 자체는 뭐 그런 감정적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저희가 국정농단 사건에 지금 많이 잊혀졌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과연 누가 더 이익을 얻었을까를 보게 되면 본인이 서운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 만났으면 한다라는 회한이 든다. 이 말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아마 이제 사면 등의 문제를 앞두고 또는 기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나쁜 사람으로 만든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유죄 판결문을 보게 되면 사익을 누가 취했을지,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을 그 부분은 제가 뭐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그 아마 최순실 씨의 저런 회한에 곁들인 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감을 느끼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최서원 씨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물론 본인을 수사했던 당시 수사팀 소속이다 보니까 뭐 감정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보수 대통령들 구속시키고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이 재건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최서원 씨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지금의 처지 또 섭섭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돼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 있는 이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왜 회의를 하고 예. 왜 인사 추천하고 왜 그런 걸 하죠? 권력의 주변에 있을수록 어떤 공식 직책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거 그거가 이제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다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그걸 수사하고 아니 박 전 대통령이 아무 죄도 없는데 수사를 했겠어요? 다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판단에 다 내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검사가 뭐 일부러 그냥 본인이 심심해서 그냥 수사를 했겠어요? 아무 혐의도 없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결국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검사의 직업으로서 결국 수사를 했고 그것이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졌잖아요. 만약 법원에서 무죄를 내렸다 그러면 무리하게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본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구속해요? 왜 내가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 있죠? 라는 걸 생각하니까 자꾸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이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절제해야 된다는 그 평범한 진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최서원 씨의 이 인터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다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실은 가둬지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식이었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진실은 가둬지지가 않아요.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도와주되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면 오늘 그 자리도 없었겠죠. 예.
네, 진실은 가두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성추민 부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면 안 되는 거다. 뭐 이 얘기가 진실이랑 좀 맞닿아 있는 얘기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씨가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듯한,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경호실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유영아 의원이 본인의 잘못이 가려질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 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 뭐 다른 지정에 있어서 그런가요? 유영아 의원도 예. 진실은 가두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을 본인도 곱씹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 이런 것들이 아무리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모시고 한다고 해서 가두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유영아 의원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